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의 성취와 항상 함께하는 고아름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요, 2020 학년도 한국사를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한 전체 커리큘럼과 현장 수업 안내가 되겠어요. 제가 인강을 진행하기 때문에 인강을 통해서 한국사를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장과 인강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현장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까지 꼼꼼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런 타이틀을 받게 된 강사입니다. 정말 감사드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찍는 시점이 아직 수능을 치르기 전이기 때문에 수능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6월 평가원 결과와 9월 평가원 결과가 정말 급하게 성적이 확 올라가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더욱더 이 감사에 맞추어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출제진들은 파악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모르는 약점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어려워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개념 자체가 어려워서 오는 것도 있지만 구조적인 부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해결했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의고사 역시 저의 모의고사는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제가 있게 한 것이 이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모의고사는 평가원과 상당히 뉘앙스가 유사하고요. 그리고 질이 좋다라고 하는 평가를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모두 아울러서 제가 밀책형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의 연구실이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바닥에 땀나게 뛰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자, 이 모든 걸 다 노력을 기울여서 이 모든 걸 다 합쳐 기울여서 더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커리큘럼을 안내드리기 앞서서요. 한국사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한국사가 아주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쉽긴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에요. 이 자료는요, 작년 수능 치르고 나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학생들의 글인데요. 내용이 뭐냐면 최저를 못 맞춘 거예요. 이과의 경우 4등급, 문과는 3등급 맞춰야 되는데 1, 2점 부족하니까 안 나온 거죠. 최저 못 맞추면 재수해야 돼요. 근데 되게 이런 결과가 작년에 이과의 의대 치대 준비생들 위주로 해서 많이 나왔었어요. 이 친구들이 공부 못하는 친구들 아니잖아요. 정말 잘하는데 한국사가 그냥 우스우니까 뭐 쉬운 과목이 있지 하고서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즉 적어도 한 번은 개념, 문풀은 해야 됩니다. 데이터로 보시면은요. 자, 작년 9월 학평 결과고요. 작년 수능 결과예요. 학생들 등급이 얼만큼 나왔는지를 보는 건데 문과는 3등급, 이과가 4등급이죠. 최저가. 9월 학평 결과 1, 2, 3등급 합쳐서 3등급 안에 든 친구들 숫자가요. 63.1%였어요. 수능에서 35.4%. 갑자기 줄었죠. 이과도 마찬가지로 4등급 안에 드는 친구들이 72.72%였던 것이 이제 수능에서는 48.92%가 나오게 된 거죠. 갑자기 어려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 이유에 대해서, 난도 상승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보다 지금 어머님도 같이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어머님들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초창기의 평가원은 쉽게 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사론 과목 자체가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쉽게 냈어요. 문제가 어떤 식이었냐면 뭐 박스가 고려다. 그러면 그 박스 아래 선택지가 1번부터 5번까지 뭐 1번이 조선, 뭐 3번이 일제시대, 4번이 뭐 현대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시대가 달라서 상당히 쉬웠거든요. 답이 올라온다고 그러죠. 이게 보인다. 근데 이후에 바로 다음에부터는요. 오지선다의 같은 시대 선택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어려워졌어요. 그러다가 수능에서 갑자기 불수능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유가요. 정권 변화가 아주 큰 영향을 끼쳐요. 아시겠지만 정권 변화가 영향을 크게 미치죠. 모든 이제 수능이나 교육 과정에는요. 근데 특히나 지금 정부는 민주화 투쟁을 매우 강조하는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 등장한 다음에 사실 바로 직후에요.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어요. 5.18 광주민주운동 관련된 이슈였죠. 근데 바로 그 다음 달 6월 평가원 문제에서 이 5.18 민주화운동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6월 민주항쟁 문제는요.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됐고요. 이제는. 자, 그리고 금기시되었던 몇 년간 언급이 되지 않았던 노동운동과 전태일이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바로 그 문제들이에요. 자, 5.18 광주민주운동,
6.25민주항쟁 그리고 전태일의 분신사건 자체를 그냥 언급을 하고 있죠. 이렇게 민주화 투쟁이나 현대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래 현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학습이 꼼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저희 커리큘럼은 어떤 것인가를 안내 드릴게요. 우선 겨울방학에 완벽하게 한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된 강좌, 아름다운 한국사 개념 완성 강좌고요. 개념과 문법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사실 겨울방학은 1년 내내 있는 시간 중에서 가장 꼼꼼한 한국사 준비가 가능한 시기고요. 한국사를 이후에 학기 중이나 방학이 하려고 그러면요, 거의 시간이 안 나요. 아시겠지만 고3이 되게 되면 사실 여름방학 전에는 내신 때문에,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수시 때문에 되게 바빠요. 그래서 한국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겨울 때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틈틈이 압축 특강을 통해서 복습으로 자기 실력을 유지해 가면 돼요. 이 압축 특강의 일정은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정이 공지가 될 겁니다. 사실 제가 대치동에서 정말 좋은 반응을 받았던 것이 이 특강 때문이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성적을 이제 향상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매우 많은 감사 인사를 들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일정을 제가 학원과 논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탄탄한 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직전에는요, 적중 탑20 총정리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이 강좌는 전체 범위를 아우르면서 실전 대비를 하는 강좌고요. 이 강좌 통해서 전범위 복습하고 수능에 뭐가 나올지 수능에 찝는 이런 강좌를 이제 준비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상당히 시너지가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강좌가 이렇게 짜임새 있게 흘러가고 단기간 안에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커리큘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 모두 설명하는 부분들과 문제풀이 내용들이 모두 짜임새 있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자, 판서 한 판이 있습니다. 이 판서 한 판은 본래 수업을 진행할 때 판서를 쭉 쓰거나 아니면 그냥 줄글로 된 책을 읽게 되면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준비한 이것은요, 여러 가지 판서 한 판 중에 정말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온 건데요. 교과서로 따지면 8페이지 이상 되는 분량을 반쪽에 줄여서 가지고 온 거예요. 1920년대 민족운동인데, 20년대 민족운동은요, 구조 자체가 이렇게 실력 양성 계열, 민족 유일당 계열, 학생 계열 등등으로 쪼개져 있어요. 이것을 분류한 다음에 각각의 운동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핵심만 딱 짚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판서한 걸 쓰느라 시간 낭비하는 것에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구조를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실수 없이 전체 개념을 아주 빠르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저의 개념 설명에 대한 안내였고요. 현장 수업은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현장 관리는 우선 기본적으로 누적 테스트가 진행이 돼요. 자, 근데 이 테스트는 주관식입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테스트 보고 나서 점수 결과가 안 좋으면 다시 풀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 명확하게 답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외우면 번호만 외우니까 어차피 외울 것 그럼 답 자체를 외워라. 개념을 외워라 이거예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짧은 시간에도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사실 테스트 보고 나서 모든 결과가 문자로 가요. 그러면 이 테스트를 잘 보기 위해서 수업 시간 시작 전에 한 10분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 시간마저 아주 꼼꼼하게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이후에 자, 과제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등장한 이 누적 테스트는 지금 1주차부터 마지막 4회차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3주차 테스트를 치고 나서 이걸 4회차에 보잖아요. 그 다음은 테스트가 없잖아요. 그 다음 테스트는 그 다음 커리에서 이어지게 돼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자, 지금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과제는 주간한국사라는 이름이 붙은 과제가 있는데요. 이 과제는 1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쭉 이어지게 되고요. 이것 역시도 학원에 와서 우선 내요. 과제물 내고요. 그 다음에 조교님들이 채점해주고 문자 발송해주면 나중에 갈 때는 그 다음 주 과제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부모님들께 문자로 발송이 되고요. 현장에서 역시 테스트 결과를 보면서 피드백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테스트와 과제를 통해서 피드백을 해요. 그러고 나서요. 학생들이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남겨서 좀 이제 습득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중요해요. 수업 끝난 다음에 한국사는 1년 내내 가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요. 특강과 특강 사이가 비어요.
그럼 그때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특강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특강 듣는 그 사이 시기에 어느 정도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줍니다. 자, 이만큼은 좀 하고 와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또 하나 이제 모의고사가 있죠. 그죠? 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의고사를 정치, 경제, 서양 문화 따로따로 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치 파트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정치에 대한 내용이 맨 앞에 선사부터 해서 마지막 현대까지 모두 한번 정리가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하나를 풀 때마다 전범위를 모두 학습하고 복습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모고를 5번 풀면 5번 복습하는 거고 전범위를. 뭐 3번이면 3번 복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따로 모고를 치르게 하고 그리고 전체 모고까지 치르게 만듭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점수 낸 다음 피드백까지 하겠죠.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선 한국사회 과목의 특징, 그리고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저희 커리큘럼과 현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들은요, 학원에 연락을 하시면 저희 연구실 번호를 연락처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연구실 연락처 받으신 다음에 그 연락처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인 안내를 해드립니다. 뭐 커리큘럼이나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